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공손품이 있을 때 그때의 종합원가 계산,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손품, 공손원가 그 개념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 공손원가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손원가의 처리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공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 자, 그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 정상 공손품, 그 정상 공손품의 원가를 우리가 정상 공손 원가 이렇게 말하고요. 비정상 공손품, 그 비정상 공손품의 원가, 그걸 우리가 비정상 공손 원가.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정상 공손 원가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상 공손품에 투입된 자, 직접 재료 원가, 그리고 가공 원가, 또는 우리가 이 가공 원가를 우리가 전환 원가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자, 이 전환 원가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이 KIFRS에서는 가공 원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전환 원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환 원가, 가공 원가라는 용어를 같이 여러분 다 같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이 가공 원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직접 노무 원가하고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를 우리가 묶어서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라고 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정상 공손품,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식별이 된다? 품질 검사를 하면서 식별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품질 검사를 받기 그 이전까지는 바로 직전까지 생산 공정을 똑같이 거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직접 재료 원가가 들어가게 되고 전환 원가, 가공 원가가 당연히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정상 공손품의 그 원가, 제조 원가를 우리가 정상 공손 원가, 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정상 공손 원가는 성격이 뭐냐? 회사의 정상적인 품질 관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 생산 공정, 그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원가잖아요. 공손 원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정상 공손 원가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이 되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볼 것이냐? 바로 단기 합격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소비된 경제적 자원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 공손품에 예를 들어서 정상 공손품의 직접 재료 원가 100원,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 200원 해서 정상 공손 원가가 300원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 300원의 원가는 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 결국은 이 직접 재료 원가 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기의 합격품 생산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이 200원의 가공 원가는 단기 합격품 생산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단기 합격품의 원가로 본다. 그러니까 단기 합격품, 그 합격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직접 재료 원가 그리고 가공 원가가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다. 정상 공손 원가는 자, 그렇게 본다. 결국은 단기 합격품의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자, 당연히 이제 단기 합격품 제조 원가에 당연히 이제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합격품이 이제 판매가 되면 그 원가는 뭐가 됩니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단기 합격품의 제조 원가가 되었다가 그게 판매가 되는 순간 그 제조 원가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출 원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영업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 하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매출 원가, 영업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 이 영업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죠. 매출 원가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판관비라고 부르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판관비라고 부르는 거.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묶어서 영업 비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제 이 매출 원가가 된다 이거예요. 매출 원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위에 있는 단기 합격품의 원가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그럼 그 합격품이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상공선 원가에.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공선 원가를 한번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자, 이 생산 이 공정에서 제조 원가가 3,000원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3,000원 들어갔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품질 검사를 받게 된 게 몇 개냐? 3개였어요. 3,000원의 제조 원가가 들어가서 품질 검사를 받는데 3개가 품질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면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요 두 개 밑에 있는 요 두 개 색깔이 좀 진한 이 두 개는 최종 합격품이 되었고 여기 색깔이 조금 이제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요것은 이제 불합격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 3,000원인데 또 3개니까 한 개당 1,000원씩 이 원가가 들어갔겠죠. 자, 그런데 요 두 개는 이제 합격, 제일 위에 있는 요거는 자, 불합격인데 공손품인데 정상 공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정상 공손 원가는 얼마? 정상 공손 원가는 1,000원. 합격품의 원가는 일단 지금 1,000원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 공손 원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단기 합격품의 원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1,000원이니까 단기 합격품은 몇 개예요? 지금 2개죠. 그러면 500원, 500원씩 제조 원가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500원, 500원씩 제조 원가로 들어간다. 그러면 단기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판매가 되는 것은 합격품이 판매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합격품의 원가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합격품의 원가가 얼마가 돼요? 자, 1,500원이 되는 겁니다. 1,500원. 그래서 정상 공손 원가는 단기 합격품의 원가, 제조 원가에 포함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단기 합격품의 원가는 1,000원이 아니고 얼마? 1,500원이 되는 겁니다. 1,500원. 자, 이렇게 이제 합격품이 됐고요. 정상 공손, 저거는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하면서 그 원가는 합격품의 원가로 이제 얹혀지게 된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제 폐기됐어요. 폐기되었다. 폐기되었다. 자, 만약에 자, 정상 공손품 이 1,000원의 원가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그냥 폐기했다라고 했잖아요. 만약 이거를 100원 받고 헐값으로 처분했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상 공손 원가가 지금 1,000원 원가가 들어갔는데 100원 받고 처분했죠. 그러면 원가 1,000원 중에서 얼마를 회수했습니까? 100원의 원가를 회수했죠. 그러면 100원의 원가를 회수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상 공손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원이 아니고 9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900원 되는 거예요. 그럼 이 900원의 원가가 여기에 이제 얹혀지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합격품 한 개당 450원씩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합격품의 최종적인 원가는 1,450원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 이제 간단하게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처분하고 이런 것은 지금 보지 않고 있는데요. 그냥 폐기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가정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먼저 여러분들 보시고, 자, 그 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이 합격품 2개입니다. 2개인데, 그 중에서 1개는 이제 판매가 됐어요. 실제 판매가 되었고, 근데 얼마 받고 팔았냐? 2,500원 받고 팔았습니다. 2,500원 받고 팔았어요. 판매가 2,500원 이 말입니다. 2,500원 받고 팔았고, 1개는 아직 판매를 하지 못했어요. 판매를 하지 못했으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직 창고에 잘 보관을 하고 있겠죠.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겠죠. 자, 미판매 됐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 상태. 그래서 결산을 한다. 그렇게 되면 자, 손익계산서에는 어떻게 됩니까? 손익계산서에 자, 매출은 얼마가 돼요? 판매가 2,500원 이게 이제 매출이죠. 그다음 매출 원가. 판매를 한 제품의 원가, 매출 원가 얼마짜리였습니까? 원가가 1,500원짜리를 2,500원 받고 판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1,500원의 원가였다. 즉 1,500원짜리 원가를 2,500원 받고 팔았다. 이 말이죠. 나는 얼마를 남겼다? 그렇죠. 1,000원을 남겼다. 판매 과정에서 1,000원을 남겼다. 그게 바로 매출 총이익. 자,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판매되지 않아서 창고에 남아있는 이 미판매된 합격품, 제품, 요거는 어디에 갈까요?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집계가 되는 것이죠. 재무상태표에, 자, 재고자산 중에서 아직 내가 판매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제품, 이 말의 제품이 몇 개? 1개, 원가 1,500원만큼이 남아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3,000원의 지금 제조원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3,000원의 제조원가가 자 1,500원만큼은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 1,500원만큼은 제품이라는 자산으로 지금 배분이 되어 있죠. 나누어져 있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정상 공손원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 공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비정상 공손은 자, 이 비정상 공손품에 투입된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 전환 원가를 말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자, 회사의 정상적인 품질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공정 이 과정에서는 비정상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발생하지 않는다. 즉 비효율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자원의 낭비로 인한 손실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원가가 아니고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자원을 낭비한 것이다. 자원 낭비로 인한 그냥 손실로 본다. 비정상 공손 원가는. 자, 그래서 요거는 정상 공손 원가처럼 합격품의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요거는 자원의 낭비로 인한 손실이기 때문에 발생하자마자 바로 비용 처리로 떨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영업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영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 외비용의 항목으로 즉시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버린다 이겁니다. 비정상 공손원가는. 자,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조원가 3,000원의 원가가 들어갔어요. 자, 또 3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3개니까 한 개당 1,000원씩의 원가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요 2개는 합격품이고요. 제일 위에 거는 이제 불합격품인데 이게 정상 공손이 아니라 비정상 공손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하고는 어떻게 처리가 달라지는 것이냐? 자, 근데 이 합격품은 이제 정상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실제 판매가 되었습니다. 2,500원 받고 판매가 되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합격품은 판매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어디에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비정상 공소는 합격품의 제조 원가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처럼 합격품의 제조 원가로 지금 포함이 안 되죠. 안 되고 일단 비정상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대로 놔둡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 거냐? 자, 그러면 당기에 합격품 한 개는 원가 1,000원짜리였는데 2,500원 받고 팔았고, 한 개는 원가 1,000원짜리인데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아서 창고에 남아있고, 1,000원은 비정상 공손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처리되는 거냐? 자, 일단 매출로 2,500원, 판매가 2,500원은 매출 처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원가 얼마짜리? 원가 1,000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1,000원이에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2,500원에서 1,000원 빼서 1,500원의 매출 총이익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밑에 판관비나 뭐 이런 거는 그냥 없다고 치고요. 이 비정상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처리한다? 영업 외 비용 항목으로 처리를 해서 영업 외 비용에 포함이 되어서 1,000원의 비용을 바로 발생한 그 기간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당기순이익은 자 1,500원에서 1,000원을 빼서 당기순이익은 500원.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는 요 합격품, 미판매된 합격품이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표시가 되겠죠. 자, 재고자산의 제품 1,000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정상 공손으로 처리한 거하고 그다음에 비정상 공손으로 처리한 거. 자,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 그림을 통해서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손 원가의 처리와 관련해서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회사가 제품을 100개를 일단 생산했어요. 100개를 생산했는데 요 100개를 이제 품질 검사를 해본 겁니다. 100개에 대해서 품질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30개의 공손품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0개 중에 10개는 정상 공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비정상 공손은 몇 개다? 20개는 비정상 공손이다. 20개는 비정상 공손이다. 자, 이렇게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겠지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보니까 자, 이 100개를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한 개당 원가가 얼마? 1,050원만큼의 제조 원가가 일단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합격품이든 불합격품이든 간에 그 생산 공정에서 일단 1,050원씩의 원가는 일단 무조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제조 원가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합격품은 몇 개? 지금 100개 중에 30개가 공손품이니까 합격품은 70개다. 그죠? 그 70개의 합격품 중에서 40개를 한 개당 2,000원에 판매를 했다 이겁니다.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손품은 자, 헐값으로 처분하고 이거 없고 그냥 모두 폐기된다라고 봅시다.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품질 검사 받은 것은 100개. 그죠? 그 중에서 70개는 합격, 30개는 불합격. 그죠? 그리고 이 30개 중에서 10개는 정상 공손, 20개는 비정상 공손.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합격품 70개 중에서 일단 이 판매가 된 것은 몇 개? 40개는 판매가 되었고, 그다음에 미판매된 것은 지금 30개 남아 있다. 그 소리죠? 그죠? 판매, 미판매. 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일단 원가는 기본적으로 몇 개 얼마씩 들어가 있다? 한 개당 1,050원씩 원가가 들어가 있다. 자,
다음을 구해봐라. 단 기초 제품은 제로다. 그러니까 기초 재고가 없다. 재고 없다. 자, 그래서 뭘 구해보냐? 자, 첫 번째 정상 공손 원가를 구해봐라. 정상 공손 원가는 얼마입니까? 자, 그리고 비정상 공손 원가도 구해봐라. 그랬잖아요. 자, 일단 한 개당 원가 1,050원씩 들어가잖아요. 1,050원씩 원가가 들어가 있고 정상 공손 수량이 몇 개? 10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상 공손 원가는 얼마? 1,500원이 정상 공손 원가가 될 거고요. 비정상 공손 원가는 당연히 한 개당 1,050원인데 수량이 몇 개? 20개죠. 그래서 비정상 공손 원가는 2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00원만큼은 정상 공손 원가는 요거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어요? 당기, 왜 여기서 자꾸 당기라는 말을 붙이냐? 당기에 품질 검사를 해서 그 공손품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공손, 정상 공손 원가는 당기 그 합격품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원가로 보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이 합격품이 당기 합격품이냐? 아니면 전기의 합격품이냐? 이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당기 합격품이란 말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기 합격품의 제조 원가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2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바로 비용 처리되는 것이다 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 비정상 공손 원가 일단 구했습니다. 두 번째, 합격품의 단위당 원가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 자, 합격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1,050원의 원가가 지금 한 개당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몇 개였습니까? 70개였단 말이에요. 자, 이게 처음에 이제 이 70개에 대한 원가가 한 개당 1,050원이었는데 이 정상 공손 원가도 어떻게 돼요? 그 합격품, 단계의 그 합격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들어간 원가로 본다. 그랬으니까 합격품의 원가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1,500원만큼의 정상 공손 원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합격품은 몇 개예요? 70개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70개 하면은 합격품 단위당 원가는 얼마가 되는 것이다? 1,200원이 된다 이겁니다. 합격품 단위당 원가는 1,200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매출액, 다음 매출원가, 영업의 비용, 당기순이익을 차례대로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매출액 한 개당 얼마 받고 판매한다? 한 개당 2,000원. 이건 정상적인 판매가죠. 그죠? 한 개당 2,000원 받고 판매하는데 몇 개를 판매했습니까? 70개 중에 40개를 판매했죠. 그래서 매출액은 8만 원이 매출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40개를 판매했는데 요거는 한 개당 원가가 얼마짜리였습니까? 앞에서 봤죠. 단기 합격품은 한 개당 원가가 얼마? 1,200원이었죠. 그래서 1,200원짜리 원가 40개가 팔렸으니까 40개만큼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출원가는 48,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는 48,000원. 그래서 일단 매출 총이익은 8만 원에서 48,000원을 뺀 32,000원이 매출 총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매출 총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판관비라고 하는 게 지금 없죠. 그래서 이 32,000원은 매출 총이익이자 영업이익이 매출 총이익이 되겠습니다. 판관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영업 외 비용은 비정상 공손 원가를 전액 다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21,000원의 비정상 공손 원가는 전액 다 영업 외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기 순이익은 얼마일까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영업 외 비용까지 다 비용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당기의 순이익은 11,000원의 당기 순이익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재고자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고자산, 제품은 얼마일까? 자, 한 개당 원가 얼마였습니까? 한 개당 원가는 1,2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개당 원가 1,200원인데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남아있는 게 몇 개? 30개죠. 그래서 곱하기 30개.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제품으로 표시되는 것은 36,000원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공손 원가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봤습니다. 정상 공손 원가, 비정상 공손 원가를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같이 봤고 아마 여러분들도 자, 이해를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결국은 공손품이 있을 때 그때의 그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 한번 되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종합 원가 계산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그게 제일 처음 했던 거였죠. 근데 그 종합 원가 계산에서 물량 흐름을 파악할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는 선입선출법으로 하느냐, 하나는 평균법 또는 가중평균법으로 하느냐. 자,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그 종합 원가 계산에서 물량 흐름, 선입선출법의 물량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왜 이걸 보느냐? 이제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 그 전에 봤던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공손품이 이제 0이다, 공손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공부를 다 했는데 이제 공손품이 있을 때 그러면 물량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공손품이 있을 때 종합원가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의 물량 흐름, 그 중에 선입선출법에서는 이제 이렇게 파악을 했죠. 자, 기초 제공품의 수량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기에 착수한 수량이 있어요. 기초 제공품은 이미 전기에 어느 정도 작업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건 다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다 완성이 안 된 채로 지금 단기로 이월돼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작업이 되어 있는 거니까 나머지 추가적인 작업만 더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기초 제공품은 추가적인 단기에 추가 작업을 더해서 자, 그걸 먼저 완성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이 기초 제공품을 추가 작업을 해서 완성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한다 이거예요. 이걸 먼저 한다. 그 다음에 이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단기에 이제 착수하는 물량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기에 착수하는 물량이 있는데 단기에 착수하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완성되는 게 또 있죠. 그래서 똑같이 완성품이라고 되어 있지만 종류가 다릅니다. 그죠? 위에 있는 이 완성품은 기초 제공품이었는데 단기에 남아있는 추가 작업을 통해서 완성품이 된 거고 밑에 있는 이 완성품은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까지 한 완성품이에요. 그죠? 어쨌든 이 완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같이 완성품이 된다. 그 다음에 이 단기 착수량 중에서 완성을 다 하지 못한 게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선입선출법의 기본적인 물량의 흐름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물량의 흐름.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손품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 처음에 배울 때는 공손을 고려하지 않고 또는 공손이 0이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물량의 흐름을 기본적인 것을 먼저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손품이 있을 때 그때는 물량 흐름, 여기서 선입선출법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기초 제공품을 먼저 단기에 추가 작업을 통해서
먼저 뭘 한다? 완성품으로 먼저 만든다. 똑같아요. 앞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기초 제공품 어느 정도 작업이 돼 있죠. 그죠? 그거를 단기에는 추가 작업만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완성품으로 먼저 만든다. 앞에 나온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이제 착수하는 물량으로 들어갑니다. 자, 단기 착수 물량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완성품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단기 완성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기 착수 물량 중에서 뭐가 나온다? 공손품이 나온다. 공손품이 나온다. 그 다음에 다 완성하지 못한 기말 제공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물량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물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100개다. 이게 1900개다. 라고 생각해 봐요. 기초 제공품이 100개 있었다. 단기 착수 물량이 1900개다. 그러면 일단 이게 합계가 2000개잖아요. 그럼 여기도 합계가 2000개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 100개는 추가 작업을 통해서 먼저 완성한다고 했죠. 이게 100개는 먼저 완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1900개의 단기 착수 물량 중에서 완성품도 나오고 공손도 나오고 기말 제공품도 나온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완성품이 1300개다 라고 생각해 봐요. 1300개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예를 들어서 이게 400개다. 그러면 공손품은 몇 개라는 겁니까? 단기 착수 물량 중에서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단기 착수 물량이 1900개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손품은 몇 개? 그렇죠. 200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완성품은 1300개고 공손품이 300개더라.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몇 개다?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300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계는 몇 개? 2000개, 2000개 같게 나와야 된다. 그죠? 자, 공손품이 있을 때의 선입 선출법, 물량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공손품이라고 하는 것은 선입 선출법에서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단기 착수 물량에서만 나온다. 그럼 어디에서는 안 나온다? 기초 제공품에서는 아예 공손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 이겁니다. 기초 제공품에서는 공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선입선출법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초 제공품이 완성품이 되는 이 과정에서는 공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가정이 되어 있다. 선입선출법에서. 자, 그 다음에 이 공손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가, 우리 앞에서 그 공손품이 있을 때 그 물량의 흐름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원가의 흐름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기초 제공품은 아직 다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로 넘어왔다. 그러면 만약에 기초 제공품이 뭐 한 50% 정도 작업이 된 것이다 라고 보면 그 50% 작업을 하는 동안에 당연히 직접 재료 들어가고 또 가공 원가, 전환 원가도 들어갔겠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에도 당연히 원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전기로 말하면 전기 기말 제공품의 원가다. 자,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기초 제공품의 원가가 있고요. 그럼 이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언제 투입이 된 원가입니까? 이거는 전기에, 단기의 원가가 아니에요. 전기에 한 50% 작업을 하는 동안 전기에 들어가는 원가예요.
요거는 전기에 발생한 원가입니다. 요거는 단기에 투입된 원가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단기에 이제 원가가 또 들어가겠죠. 그게 바로 뭐다? 단기에 투입된 제조원가 총 합계. 그걸 우리가 단기 총 제조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원가 회계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단기에 투입되는 전체 제조원가 합계. 그걸 우리가 단기 총 제조원가. 요거는 말 그대로 단기에 투입되는 원가예요. 단기에 투입되는 원가. 전기에 투입이 된 기초 제공품의 원가, 그리고 단기에 투입되는 총 제조 원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단기에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기초 제공품은 뭐가 돼요?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 원가가 돼요. 자, 기초 제공품 원가가 만약에 이게 1,000원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기초 제공품 원가가 1,000원이었어요. 그리고 단기에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만약에 500원의 원가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걸 완성했을 때 완성품의 원가는 얼마라는 겁니까? 1,500원이 완성품의 원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 중에 이제 완성품 원가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완성품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정상 공손 원가, 비정상 공손 원가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원가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예요. 나눠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정상 공손 원가, 비정상 공손 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 이것은 어디에서만 원가가 나온다?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완성품은 여기에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완성품의 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제 이 물량 흐름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정상 공손 원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정상 공손 원가는 단기에 품질 검사를 통해서 정상 공손이 식별됐잖아요. 그래서 이 정상 공손 원가는 단기 합격품의 원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정상 공손 원가는 단기 합격품의 원가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 이건 무조건 여기로 가는 거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지 않냐? 품질 검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품질 검사는 자, 이제 제품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죠? 그런데 품질 검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지막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정의 30%에서 할 수도 있고 50%에서 할 수도 있고 100%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공정 안에 품질 검사를 2번, 3번 이렇게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검사 시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상 공손 원가는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완성품은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거 하나 있죠? 그죠?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거 하나 있어요. 완성된 게 하나 있고, 다음에 단기에 착수해서 또 완성된 게 또 하나 있죠. 그죠? 선입선출법에서는. 그 다음에 단기에 착수해서 기말 제공품이 된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동그라미 1번. 이게 단기 합격품이냐? 따져봐야 돼요. 동그라미 2번. 이게 단기 합격품이냐? 따져봐야 돼요. 동그라미 3번. 이게 단기 합격품이냐? 따져봐야 돼요. 이걸 다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단기 합격품의 정상 공소원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다 단기 합격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단기 합격품 이 수량의 비율로 이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정상 공소원가를. 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죠? 자, 그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 합격품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이 된다 하는 겁니다. 단기 합격품의 수량 비율로 배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단기 합격품이냐 하는 것을 판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기초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 기초 제공품은 일단 전기의 작업이 일단 먼저 되었고 단기로 이월돼서 단기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이건 먼저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착수해서 완성까지 하는 단기의 작업을 통해서 착수해서 완성까지 하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자,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 작업을 했는데 다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다 완성하지는 못하고 이제 중간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언제 작업을 한다? 차기에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지는데 품질 검사 시점이 만약에 공정 다 끝나고 품질 검사를 한다. 그러면 요거는 단기에 품질 검사를 해서 단기에 합격품이 맞죠. 요것도 단기에 품질 검사를 해서 단기 합격품이 맞아요. 근데 요거 기말 제공품은 어때요? 아직 품질 검사를 받지도 못했죠. 그죠? 아직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합격품은 요거 두 가지가 단기 합격품이에요. 정상 공소는 요 두 개에만 배분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품질 검사가 요 앞에서 한다. 품질 검사 시점이 공정의 초반부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자, 기초 제공품의 경우에는 이미 전기의 작업을 하는 동안에 이미 품질 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2월 된 겁니다. 그럼 단기에 품질 검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단기에 품질 검사 안 받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을 단기에 작업하는 동안에는 품질 검사 자체를 아예 안 받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 합격품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요거는 단기 합격품이죠. 그래서 정상 공소원가는 요 두 개에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물량의 비율로. 그죠? 자, 품질 검사를 이 중간에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중간에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초 제공품,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품, 단기 착수 기말 제공품 다 단기에 다 품질 검사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단기 합격품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상 공소원가는 이 세 개에 다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원가 계산에서 물량 흐름, 원가의 흐름은 선입선출법만 있는 게 아니었죠. 평균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죠? 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 시간에도 다 먼저 배웠지만 기초 제공품 그리고 단기 착수 물량 있는데 선입선출법처럼 기초 제공품을 먼저 작업한다 이런 가정이 없어요. 이런 가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한 번에 다 합쳐지는 겁니다. 여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개고 이게 1900개다 라고 한다면 이걸 합쳐서 자 2000개 이 2000개를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이 주머니 안에 100개하고 1900개를 이 주머니 안에 다 넣고 손을 넣어서 먼저 이 손에 잡히는 것부터 먼저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어때요? 이 주머니 안에는 1900개, 100개니까 2000개 중에 1900개는 단기 착수 물량이고
100개는 기초 제공품이잖아요. 압도적으로 뭐가 많아요? 단기 착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럼 확률적으로 단기 착수 물량이 먼저 작업될 확률이 더 높아요. 오히려 기초 제공품보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여기에는 2,000개로 합쳐져 가지고 먼저 잡히는 것부터 먼저 한다. 그러면 오히려 확률적으로는 단기 착수 물량이 먼저 작업될 확률이 더 높다.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 꼭 먼저 작업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평균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그냥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완성품이 나오기도 하고 기말 제공품이 나오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품 안에 그리고 기말 제공품 안에 평균적으로 기초 제공품 작업한 거, 단기 착수 물량 작업한 거, 기초 제공품 작업한 거, 단기 착수 물량 작업한 게 평균적으로 다 섞여 있게 되는 겁니다.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그게 바로 평균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량으로 보면 당연히 여기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이런 흐름으로 완성품 수량, 그다음에 이제 공손품이 있을 때는 이 총 수량 중에서 완성품도 나오고 정상 공손 수량도 나오고 비정상 공손 수량도 나오고 기말 제공품 수량도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처럼 뭐 기초 제공품은 공손이 없고 단기 착수 물량에서만 공손이 나온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 안에는 기초 제공품에서도 공손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원가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기초 제공품의 원가와 단기 총제조 원가가 그냥 하나로 그냥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져서 이 총제조 원가가 그냥 평균적으로 완성품의 원가, 그다음에 정상 공손 원가, 비정상 공손 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 공손 원가가 자, 이제 단기 합격품의 원가로 이제 합쳐지게 되는 건데, 자, 흐름은 이래요. 자, 근데 이 평균법으로 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다 섞이잖아요. 선입선출법처럼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작업을 한 거, 단기 착수해서 완성한 거, 단기 착수해서 기말 제공품,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평균적으로 다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자,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 중에서 이 안에는 단기 합격품인 게 하고 아닌 게 결과적으로 섞여 있게 되는 겁니다. 식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상 공손 원가를 그러면 이제 단기 합격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식별이 안 되니까 그렇게 배분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 공손품이 있을 때의 종합원가 계산은 그때는 일반적으로는 평균법을 가정해서는 보통은 잘 이제 하지 않고요. 그때는 이제 선입선출법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에서도 공손품이 있을 때는 이제 선출법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게 돼요. 각종 시험에서도 공손품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다 선입선출법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자, 공손품이 있을 경우에 물량 흐름 이제 예제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1일 제공품이 500개입니다. 1월 중에 착수 물량이 2,000개예요. 그 다음에 공정을 100% 완료한 물량에 대해서 품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 예제에서는 품질 검사 시점이 언제? 공정의 100%. 그죠? 공정을 완료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1월 중 합격품, 즉 단기 합격품. 이 예제에서는 단기 합격품이 몇 개다 하는 게 예제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죠? 몇 개? 1월 중 합격품 1,300개. 즉 단기 합격품은 1,300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공손품은 300개랍니다. 그러면 이 예제에서 나와 있지 않은데 기말 제공품은 몇 개라는 이야기예요? 기말 제공품은 몇 개일까요? 자, 기초 제공품 500개, 착수 물량 2,000개. 그럼 합계 얼마? 2,500개죠.
그럼 여기에도 합격품이 1월 중 합격품 몇 개? 1,300개. 자, 그 다음에 공손품이 300개.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몇 개? 자, 이거 합하면 1,600개죠? 그럼 합계가 2,500개 되려면 기말 제공품은 몇 개? 900개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야 하겠다. 이겁니다. 알 수 있어야 되겠다. 자, 1월 합격품 수량의 10%가 정상 공손이래요. 자, 1월 합격품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1,300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월 합격품 1,300개의 10%면 몇 개? 130개가 정상 공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총 공손 수량은 300개, 정상 공손 수량은 130개. 그러면 비정상 공손은 몇 개? 그렇죠. 170개. 자, 이렇게 예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1월 중 물량의 흐름을 한번 보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통 이제 종합원가 계산할 때 물량의 흐름을 이렇게 보죠. 세로로 이렇게 이 T 계정 형식으로 물량의 흐름을 볼 수도 있고요. 이 세로의 형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세로의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자, 기초 제공품이 있고 단기 착수 물량이 있고, 자, 그것의 합계. 그죠? 그다음에 완성품이 있고, 그다음에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 이게 이제 합해서 공손품의 수량이죠.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합계. 자, 이 합계는 같아야 된다. 이 합계는 당연히 같아야 한다 이겁니다. 자, 기초 제공품은 500개, 단기 착수 물량 2,000개. 그래서 합계는 2,500개. 그럼 여기도 합계가 2,500개가 되어야 돼요. 자, 문제에서 자, 일단 여기에 완성품 1,300개. 1,300개.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분명히 단기 합격품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그냥 완성품과 같은 겁니까? 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문제에서 품질 검사를 언제 한다고 했어요? 품질 검사를 공정의 100% 시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을 다 맞춰야 품질 검사를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완성품 1,300개가 곧 단기 합격품이 된다 이겁니다. 완성이 되어야 합격이 품질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완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완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합격을 하고 그래서 최종 완성되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완성품이라는 개념은 합격을 하고 최종 완성이 되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 1,300개는 완성품의 수량이자 단기 합격품 수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봤지만 정상 공손 수량은 130개, 비정상 공손 수량은 170개, 기말 제공품의 수량은 900개 해서 이 합계는 이제 2,500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이 완성품 1,300개 중에는 가장 먼저 무엇이 먼저 완성이 됐을까? 그렇죠. 기초 제공품을 먼저 작업을 해서 완성을 먼저 시켰겠죠. 그게 바로 500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단기에 착수를 해서 완성한 거는 몇 개가 될까? 총 완성품의 수량이 1,300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500개는 기초 제공품을 완성한 것이고, 그럼 나머지 남은 거 몇 개? 800개. 그죠? 800개는 단기에 착수를 해서 완성한 거다. 800개다. 그래서 1,300개 완성품 안에는 완성품의 구성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입선출법일 때의 물량의 흐름을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선 원가의 처리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으로 들어갔을 때의 공손을 포함한 그런 물량의 흐름, 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